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을 그 창건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한 정법 포교가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재미있는 설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국태민왕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기도했던 절로 유명한 충청북도 영동의 영국사 얘기입니다. 영국사는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되었다는 설도 있고 문무왕 때 창건되었다는 설도 있는 등 그 창건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고려 문종 때 국청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이후 공민왕 때 지금의 영국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영국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 얘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재미있으니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때는 1361년 고려 말 홍건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던 고려 공민왕 때의 일입니다. 송도마저 빼앗긴 공민왕은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왕비인 노국공주는 물론 조정 대신들도 다 함께 경북 봉화의 청량산으로 향하던 참이었습니다. 일행이 충북 영동군 양산면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름다운 범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불심이 깊었던 공민왕은 행례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옆의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성스러운 종소리로고 어디서 울리는 소리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잠시 뒤 돌아온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인근에 국청사라는 절이 있사온데 거기서 나는 종소리옵니다. 도읍도 빼앗긴 채 도망치던 신세라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왕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습니다. 짐은 이 길로 국청사로 가겠다. 그곳에서 기도를 올릴 것이니 그리로 행선지를 바꾸도록 하라. 그러자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국청사가 있는 만이산 쪽으로 가려면 큰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가마를 메고서는 강을 건너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왕은 꼭 저 종소리가 나는 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왕의 의중을 눈치챈 신하들이 기지를 발휘하였습니다. 칡렁쿨과 가죽을 섞어 튼튼한 밧줄을 만든 다음 양쪽 강가를 이은 밧줄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임금이 탄 가마를 밧줄에 매단 다음 가마를 끌어당겨 임금은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청사에 도착한 공민왕은 옥새를 왕비인 노국공주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왕비를 절 건너편 망탑봉과 마주한 뾰족한 봉우리에 기겁해 하였습니다. 그 봉우리는 경사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옥새를 보호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왕이었습니다. 왕비를 몹시도 사랑했던 왕은 하루라도 왕비를 보지 않고는 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민왕은 소가죽을 이용하여 망탑봉과 왕비가 있는 봉우리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게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왕비를 볼 수 있게 장치까지 다 마친 공민왕은 대신들과 함께 백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오랑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녕을 지켜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공민왕을 비롯하여 왕비와 신하들까지
모두 일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틈만 나면 공민왕은 왕비가 있는 봉우리로 건너가 왕비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하루는 왕비가 말했습니다. 전하, 이곳 걱정은 마시고 기도에만 전념하시옵소서. 나라가 풍전등화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집중력이 관건이라 하였는데 이러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제가 늘 들고 기도하던 이 천주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음주를 들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소서. 간곡한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왕비의 말을 듣고 크게 각성한 왕은 그 길로 다시 백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천주를 돌리며 오직 관세음보살님만을 염하며 국태민왕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렇게 백일기도가 끝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왕비의 꿈에 국청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알려진 대각국사가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주상전하와 중전마마의 극진한 기도에 관세음보살님께서 감동하시어 오랑캐를 물려쳐 주겠노라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두 분은 북쪽 오랑캐가 보이는 쪽을 바라보면서 이 음주를 한 알씩 돌려주십시오. 말을 마친 대각국사는 왕비의 손에 염주를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왕비가 염주를 돌리면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콩알이 튕겨나가듯 염주를 돌릴 때마다 홍건적이 한 놈씩 한 놈씩 북쪽 구름 속으로 튕겨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난 왕비는 꿈속에서이지만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 염주를 돌렸습니다. 마침내 홍건적이 다 물러가고 환희심에 가득 찬 왕비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염주를 돌리며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엎조렸습니다. 다음 날 백일기도 회양식을 마친 왕은 의식이 끝나자마자 왕비에게 쫓아왔고 왕비는 간밤의 꿈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은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정세운을 총지휘관으로 삼고 홍건적을 포벌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결경을 포위한 뒤 폭설 탓에 더 이상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방비가 해이해져 있던 홍건적이었습니다. 적의 형세를 살핀 정세운은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울 무렵에 사방에서 일제히 공격하는 작전으로 홍건적을 일시에 소탕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조차 못할 만큼 고래를 얕보았던 홍건적은 잠자리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도망치다가 대부분이 얼어 죽었습니다. 압록강을 제대로 건넌 적병이 손에 꼽힐 지경이었습니다.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공민왕은 관세음보살님께 무한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황궁하기 전 북청사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여 절의 이름을 영국사로 바꾸고 친히 편액을 써서 내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절의 이름이 영국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 왕비가 거처하던 봉우리는 옥새를 무사히 보관한 곳이라 하여 옥새봉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청왕이 행선지를 바꿀 때 칡능쿨과 가죽을 섞어 만든 밧줄로 조성한 밧줄 다리가 있는 그 지역은 누대를 높이 세우고 다리를 놓았다 하여 누교리라 부르고 육조 대신들이 쉬어갔다 하여 육조골이라고 불립니다.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절 영국사. 이 영국사에는 아래 언덕을 굽어보고 있는 천년된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1970년 4월에 천년기념물 제22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이 은행나무는 영국사에서 꼭 봐야 할 것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나무는 소철, 메타세콰이어와 함께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병충해를 타지 않고 생명력이 강해 무척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화석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케이프타 빌리지의 특별한 명소인 화석박물관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 사찰에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 이 화석박물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오픈합니다. 꼭 한번 오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멤버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 유튜브 채널에선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입니다. 가입하신 지 4년이 지나면 불교대학 초급반 졸업장 및 전법사증을 드립니다. 월 2,990원의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부터 경전, 조사, 의록 등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금강경 강의가 끝나고 6월부터 법화경이 시작됩니다. 불교 경전 강의의 진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원성취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묵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묵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묵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